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트로피플입니다. 자, 오늘도 마을로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로찌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굉장히 씁쓸한데요. 간단하게 또 보고사항을 정리해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정말 미뮤짱님은 일단 녹음 스케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녹음 참석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어제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씨는 제가 이제 역시나 통화를 좀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복귀는 좀 무리다.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합적인 사정이 여러 가지가 끼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반기에 나오신 거는 두 분이 하셨던 디지몬 RPG가 크시다. 근데 그게 나갈 줄은 몰랐네요. 저희 편집자나 저나 그걸 내보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어쩌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내보내야 되나 싶었는데 결국은 내보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게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찍은 건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열을 내신 거는 이제 하이테크 피플 회차들인데, 그 회차들은 지금 정확하게는 로치 씨랑 제가 했던 한 회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르마 씨랑 두 분이서 이제 로치 씨가 하신 회차가 좀 있는데, 그거는 정리를 좀 천천히 해서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또 다른 걸 또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나 물 건너갔죠? 근데 저 다음 편 들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언제 나와요? 그러게요.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레트로피플 69번째 시간입니다. 70회차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관장합니다. 이게 다 4명이 안 모여서 그래요. 제가 4명이 안 모이니까 자꾸 쌓아두기만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렇고 로치 씨도 그렇고, 일단은 꾸겨서 지금 어떻게든. 자꾸 대작 게임 피하고 다른 사람이 해본 게임 피하고 이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은 요즘에 좀 스케줄이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좀 피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라 솔직히 오늘 안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좀 컸는데, 어쨌든 책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다른 지금 저희 모 채널 쪽에서도 좀 일이 좀 터진 게 있어서 공지 방송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좀 제 입으로 하기 뭐죠, 수장으로서 이런 걸 다 지금 정리를 하기 바빠서 솔직한 심정으로 요즘엔 좀 다 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좀 할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좀 정리할 것도 많고, 새로운 기획들도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러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해도 레트로피플도 이제 구력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레트로피플도 좀 잘 챙겨야 되고, 저희들과 탐험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시고도 남았습니다만, 사견이 길다는 것은 이 마가 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장해요. 왜 이렇게 돌아버리겠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이크 빼서서 이거를 떠들고 있다 보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지 좀 되긴 했구나. 네, 꽤 됐죠. 자, 오늘은 일단 메인 필드인 본 스테이지부터 일단 나갈 예정이고요. 디스크 2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먼저 내보내고 디스크 2에서 그동안 쟁겨두고 쌓아두고 열심히 숙성됐던 우리 청탐꾼 분들의 사연이나, 그리고 이제 게임 이슈, 요즘에 또 이렇게 안 보는 사이에 뭐가 스물스물 자꾸 나와요. 디아블로 2라든지. 그렇죠. 할 얘기는 많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또 닌자 거북이 신작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2D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좀 잘 추려가지고 디스크 2에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본편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신 미미짱님의 광고 타임 듣고 오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피플입니다. 자, 69번째 스테이지를 맞이하는 오늘의 게임. 이 게임은 사실 해보신 분들이 국내에서 적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이 게임을 해보셨다는 분들이라면 조금 연령대가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호불호가 좀 있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오늘 과감하게 좀 들고 왔습니다. 에픽 메가 게임즈에서 1994년 8월 1일 날 출시했던 도스용 게임입니다. 재즈잭 레빗 되겠습니다. 재즈잭 레빗. 저도 사실은 이 게임을 많이 해봤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 상황입니다만 옆에 계신 우리 로치 씨가 강력 추천을 해서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강력 추천이라기보다는 이 게임이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많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사촌 누나 집에 있었는데 저기 게임 설명은 좀 듣고 옵시다. 안내양 회차를 우리가 뺏어 먹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 오랜만에 했더니 입이 간지러워서. 미안합니다. 안내양의 소개 듣고 오겠습니다. 69번째로 탐험해볼 오늘의 스테이지. 우주를 배경으로 다양한 컨셉이 섞인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재즈잭 레빗은 1994년 8월 1일 MS-DOS용으로 발매된 런앤건 장르의 게임으로 고전 우화인 토끼와 거북이를 각색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를 기반으로 거북이들에게 납치된 토끼 공주를 구하기 위해 토끼 진영의 영웅인 재즈잭 레빗이 나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시리즈, 소닉 시리즈, 롱맨 시리즈 등 당대에 유명했던 런앤건 장르의 게임에서 장점들을 가져와 만들어진 디자인이 돋보이며 특유의 스피디함으로 인해 많은 PC 게이머 분들이 대체제로서 선택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후 속편인 2편이 4년 후인 1998년에 발매되었으며 3편의 경우 공식적인 개발은 취소되었지만 개발 중이던 게임의 흔적을 지금도 다양한 경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본 작품은 PC 기반을 제외하곤 다른 기종으로 출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소개 듣고 오셨고요. 재즈잭 레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1편밖에 몰라요. 네, 저도 1편밖에 모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1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가보네요. 메인 필드로 이동해서 먼저 시대 속의 재즈잭 레빗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챕터도 다 잊어버릴 것 같네. 네, 각자의 시대 속에서 재즈잭 레빗을 어떻게 접했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이 안 돼요. 굉장히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오랜만에 지금 이 챕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이 게임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 극히 드문 편이어서 많이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 게임은 한 5손가락에 들 정도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해봤고 그렇게 오래 해본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떠올리는데 시간을 좀 오래 걸렸던 이거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귀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본 기억은 있고 해보기도 했는데 이걸 내가 해봤다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일단 경험은 있는데 참 오모했던 상황이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친구 집에서 처음 접했던 걸로 기억나고 그 다음에 동네 PC 가게 컴퓨터 가게죠? 흔한 말로. 네, 그렇죠. 컴퓨터 가게에서 이거 틀려져 있던 거를 종종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적응은 좀 됐다. 그리고 해보니까 이게 소닉이야, 롱맨이야, 그런 느낌이 슈퍼마리오야. 사실 그 이름부터가 재즈잭 레빗이잖아요. 네. 사실 약간 롱맨 짭 느낌이 있거든요. 저기는 록이니까 우린 재즈로 간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그렇구나. 없잖아 있거든요. 게다가 레빗도 약간 소닉이나 약간 이런 데서 뺏어온 게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직 락 팟캐스트의 짬바가 드러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미안한 말입니다만 에픽 자체가 약간 근본이 그래도 얼리얼 엔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포트나이트 네. 이 회사가 어디 된 회사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에픽 게임즈 거였어?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더라고요. 저도 이게 됐습니다. 그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올타임 레전드 짤방 중에 하나죠.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요. 이 짤방이 느껴지는. 그래서 한창 소송한다고 바쁜데. 그래요? 정신이 없는. 저희는 그런 쪽에 이게 상관이 없는 작품, 그런 팟캐스트라 어버버거리네요. 소송 얘기 나오니까. 이게 소송이 판사님, 저는 그런 말들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애플 대 에픽이라 이게. 애플이 좀 시계 선을 넘은 건 있는데, 네. 역시나,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이 해도 산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오늘 방송. 아이 뭐 등반이야 뭐 항상 혼자도 하고 네, 뭐 소소하게 뭐 네. 산 타는 거야 뭐 저희들의 일상이죠. 봄맞이 산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동호회로 한 30명씩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르르 가서 이제 막걸리 파전 마시고. 예. 로치 씨, 이 게임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그 처음에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 사촌 누나 집에 갔는데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 사촌 누나 집이 좀 화려하게 깔려 있더라고 그게. 화려하게요. 약간 스타크래프트 있고 마리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오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실 그 2D 횡 스크롤이 잘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쵸. 이게 2D 행 스크롤 장르를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안 나오신 그분이 약간 그쪽 고수였는데 참 아쉽네. 네, 맞아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메탈 슬러그 빌도 나요. 살짝 총 네, 들고 그쵸. 싸우니까 속도 빠른 메탈 슬러그라고 말해요. 저는 약간 3인칭 그 액션 어드벤처과라. 그러면 이제 마리오로 따지면 그 오디세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예요. 선샤인 예, 이런 예. 거 아니면 젤다 뭐 이런 거. 젤다 있죠.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횡스크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 플랫포머 이렇게 말하는 그쵸, 또 그쵸. 면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횡스크롤 쪽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워낙 이제 그쪽이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그죠. 슈퍼마리오 64를 예를 들면 슈퍼마리오 64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그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막상 해봤을 때 저는 그걸 클리어하지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1스테이지 오면 네. 성에 들어가서 그림에 들어가서 그 안을 탐험하는 거잖아요. 저 그 그림 찾는 데까지 한 3시간 걸렸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생스크롤 2D에서 이제 3D 되다 보니까 그 컨트롤 지점이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 맞아요, 닌텐도가 맞아요. 특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그 N64 패드 여봤을 때 이게 잘못 착지하는 게 하도 애매했어요. 많으니까. 네. 저한테는 그 플스 1의 초기 사각 패드가 다였거든요. 그쵸. 교슈 거 안 달린 모델. 네네. 네. 그게 없었을 때 진짜 돌리는 맛. 제가 천지를 먹다 저희가 그 VS 스테이지 할 때 얘기 한번 드렸죠. 보너스 게임 할 때 그 사각 패드로 돌리느라가 물집 잡힌 날이 없는 날이 없었다. 사실 그런 액션 어드벤처 장르가 그 판정이 그렇게 좋아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 그 3D 렌더링 여기 판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빡셌거든요. 근데 얘기를 돌아와서 이게 깔려 있었는데 하필 또 이게 첫 스테이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미가 들려서 거의 한 4-5시간을 이거만 했을 거예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좀 많죠. 어쨌든 뭐 좀 이제 1편 기준으로도 꽤 있는 편이라서. 근데 제가 딱 기억납니다. 그 4스테이지의 얼음인가? 네네네. 거기서 딱 멈췄어요. 얼음. 예. 왜냐하면 거기서 자꾸 낙사를 해서 거기서 그 뻗지를 못하고 집에 갔어요. 아하. 어른들이 거기서 얘기가 끝나고 집에 가자 해서 갔어요. 이 약간 그 식사 시간이신 분들이 전하지만 그 화장실 갔다가 뭐 안 닦고 나온 느낌. 네. 그런 느낌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게임을 이제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복귀를 해보려고 인터넷 아카이브 ORG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백업머신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보시면 몇 년 전부터 도스 게임들, 오래된 도스 게임들도 웹상에서 즐길 수 있게 이게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방식이 좀 무식한데 도스박스라는 이제 그 도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웹으로 그대로 포팅을 때린 다음에 그대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거를 로드를 시켜서 그냥 웹상에서 그냥 그 브라우저 자체에서 그냥 로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걸로 좀 다시 복귀를 하면서 느꼈죠.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내 타입은 아니었다. 스크롤 치고는 왜 내 타입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방송을 준비했던 경험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솔직히 아닙니다.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적인 분위기에서 바라본 재즈잭 래빗입니다. 자, 시각적인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났냐를 설명해 볼 텐데 로치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게임이 약간 그 3D 느낌을 주려는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약간 옛날에 롱맨 X 시리즈나 이런 데서 살짝 나왔던 3D 느낌을 주는 그래픽이 있는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주면서도 2D 자체는 엄청 투박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게임이야.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래픽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사실 94년만 해도 이미 킹오파가 나왔을 시대잖아요. 그렇죠. 94년 하면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미 꽤 발달한 시대인데도 이 정도면은 좀 그때 치고도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도시 게임 치곤 나쁘지 않았죠. 뭐 94년도 하면은 일단 아케이드 기준으로만 얘기해도 킹오파 94가 있고요. 뭐 데이토나 USA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도키메키 메모리얼.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그다음 뭐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도 있습니다. 뭐 2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롱맨 메가 월드 뭐 이 작품도 있었고 소닉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소닉 더 해지옥 3. 요것도 94년도에 이제 발매를 했고 뭐 많습니다. 가만 보면 야 94년도에 이렇게 나왔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아케이드에서 한 번 이렇게 시장을 좀 뒤집을 정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드문드문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애매했는데 이때 버츄 파이터 2가 등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도스에 이 정도 나왔다? 아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뭐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명작들이 좀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콘솔 기준에서 보면 마더2도 이때 발매를 했고요. 아 그쵸. 어썸짐 같은 것도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여신 선생 여신 선생이 이때 나왔구나. 예, 여신 선생 2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 스피릿이 하우마루 지옥편 흔한 말로 이제 사무라이 스피릿 2죠. 진 사무라이 스피릿 겐주로가 처음 등장했던 작품 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콘솔 유저들이 많았던 당시엔 사실 PC를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의 상징이다. 하긴요 엄청 비쌌죠.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주변 기준입니다. 적어도 제 주변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다른 주변에서 어떻게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게 저도 그 사촌 누나 집에서 말고는 단 한 번도 이 게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구네 집에서 이게 있어? 이게 뭐야? 근데 뭐 소닉 같은 거야? 라고 해서 해봤던 느낌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임은 거의 그 컴퓨터 설치 기사님 역량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라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CD롬이 막 보급이 갓되던 시기. 사실은 CD롬 달렸던 거는 아이 뭐 금상첨화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플로피 5.25인치 디스크에서 네. 디스켓이 시장을 지배하실 때라서 재밌는 게 요즘 세대 어린이들은 그 저장하면 그 플로피 디스켓 모양이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당연히 모를 수가 있죠. 아마 CD도 모를 거예요. 그쵸. 좀 더 나가면. 아니 뭐 앱으로 그냥 하는 세대인데. USB나 겨우 알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이제 나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화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손가락을 가리키는 모양만 잘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재인지 나는 뉴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러 오실 정도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손가락을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폈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재 세계로 환영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손바닥으로 한대요. 반가워 형들. 우리 함께 어깨 꽉 잡고 가봅시다. 절대 안 놔주려는 저 의지. 여러분들 어깨를 걸고 어딜 가려고. 네, 어깨를 걸고 손에 손 잡고 우리 사이좋게 해먹읍시다. 여러분들은 아재들이 판치는 방송 레트로 피플입니다. 자 어쨌든 시대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그 시각적 아니에요? 시각적이군요. 역시 아재들이다 보니까 기억력도 가물가물합니다. 보물로 아재였는데 점점 떨어져가죠. 네, 기억력은 남의 아빠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오고 싶다. 자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저도 이렇게 판단을 했고 평가를 해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닉이냐? 롱맨이냐? 슈퍼마리오야?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정확히 제 기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소닉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강했다. 약간 그러니까 맵의 구성이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피드의 스킬이나 근데 저는 그 캐릭터적인 느낌은 역시나 횡스크롤 게임이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간간히 언급드렸던 그 페미컴용의 타이니툰 어드벤처 같은 게임들. 그쵸. 코나미에서 나왔던. 저도 루니툰 얘기하려고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인공부터가 토끼예요. 그쵸. 토끼다 보니까. 게다가 이 시절 이 그림체 이거는 그 타이니툰이나 루니툰의 그 벅스바니 걔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벅스바니. 야, 오랜만이에요. 그 맞죠. 벅스바니에 가깝죠. 확실히. 타이니툰은 좀 귀여운 거고, 네. 벅스바니가 조금 더, 성체죠, 성체. 네, 성체죠. 아, 벅스바니가 진짜 비슷한 느낌이네요. 가서 스페이스 잼 가서 우리 조던 형님 보고 오시죠. 아, 오랜만이네요. 스페이스 잼. 2가 나온다고 하던데. 아, 2인가 3인가 하여튼 그게 나온다고. 아마 르브론 제임스가 주연을 네, 찍는다고 알고 맞아요. 있는데. 아, 거기서 다시 한번 아이빌리아 갬플라이가 나올까. 네. 뭐 그렇습니다. 아, 어디로 건너뛸지 모르는 방송이네요. 예. 자, 로치 씨는 이 게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 사실 그 스토리가 아마 이게 토끼와 거북이였을 텐데. 맞아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뭐 3,000년이 지난 이야기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픽게임즈한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재탕이 정말 심합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설산 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눈에 쌓인 맵에 갈 때까지 구분을 못했어요. 사실 맵은. 맵 디자인이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PC 도스 기반이다 보니까 약간 그 옛날 게임 중에 범피라고 있거든요. 그 느낌이 펌피. 좀 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맵 디자인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롱맨 느낌도 납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소닉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 소닉 2의 스테이지들을 보면은 뭐 맨 처음에 이제 소닉 하면 대표적인 스테이지 그린힐 존. 네, 처음에 1스테이지를 그쵸. 구성하는 그린힐 존 같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카지노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저는 이걸 해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계속 좀 오마주처럼 떠올라요. 약간 이건 그래서 이미지인데? 비빔밥으로 치면은 소닉의 밥인데 그 벅스바니가 한 고추장 정도 되고 롱맨이 한 콩나물 정도 되는 그 정도. 아하,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버무려 먹기 좋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점이라면은 주인공이 총을 들고 있어서 뭐 총을 쏘면서 가는 액션을 좀 취하는 느낌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이템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소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총으로 쏴서 아이템을 먹는 거는 맞는데 이게 총이 없고 캐릭터가 뛰어서 저걸 맞추면 소닉이 먹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단지 먹는 걸 총이라는 장치를 둬가지고 쏜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메탈 슬러그처럼 총 쏘니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이 게임이. 아, 예, 조작 조금 불편해요. 네. 예, 저도 약간 마개촌에 가까운 느낌이라 그건 또. 그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제 키보드를 하게 된 상황이었지만 순간 제가 약간 자괴감이 드는 내가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동작 반응이 느리지? 왜 이렇게 어버버하는 거야 나 지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까지 겪어서 오늘 집에 가서 빨리 스펠런키 해보세요. 아 스펠런키요? 그게 뭐였죠? 그게, 그게 요즘 그 플랫포머 중에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아 사양하겠습니다. 네. 디아2나 나오면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스타 리마스터라고 왔습니다. 예, 쇼미더머니 갈기면서 하고 왔습니다. 역시 요즘 같은 날에는 돈을 갈기면서 아니, 네, 배틀넷 가서 1대1 투혼하고 오셨어야죠. 저는 온리 유즈맵입니다. 네, 혼자 하는 맛이다. 여러분들 저를 배틀넷에서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오프라인입니다. 자, 이어서요. 게임적인 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재즈잭 레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적인 면에서 바라본 재즈잭 레빗. 일단 이 게임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흐름, 플랫포머로서의 구성면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두 개의 게임, 슈퍼마리오와 소닉을 베이스로 소닉 쪽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뭔가 무기를 써서 이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장치적인 것을 획득한다라는 점은 롱맨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캐릭터는 아까 루니툰드라든지 뭐 타이니툰 등등이 나왔습니다. 벅스바니 등등이 나왔습니다만 혼재한 게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쵸. 혼재한 게임이고 막 여러 가지가 좀 뒤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뒤에서 겪으셨던 메탈 슬러그. 근데 메탈 슬러그도 사실은 뭐 여기서 막 1, 2년 뒤 정도의 기간 안에 나왔던 거라서 그렇긴 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은 뭐 재미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게임적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다시 해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때 기억도 돌이켜보면 어려웠어요, 사실은. 소닉에서 느끼는 스피드감을 즐기기에는 스피드감이 이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른데 스피드감을 즐기면서 달리기에는 총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적들이 나오니까 이걸 그쵸. 쏴야 되고 액션만 생각하면서 가기에는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계륵 같은 거예요. 너튜브 같은 데서 플레이 영상을 보면 막 빨리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볼 땐 좋죠. 네. 네, 볼 땐 좋다. 이걸 이제 요즘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주식으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뛰고 있는 장을 보면 나도 벌 수 있겠다 싶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네, 요단강 익스프레스 VIP 바로 여러분들 비즈니스행 탑승하게 되시는 겁니다. 거의 삼성전자 95층 있습니다. 적당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내 모 게임 업체가 원망스러운 상태로 즉 갈아탔다가 이런 게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야 이게 갑자기 욕이 나왔어요. 네, 그냥 있는 것도 있을 걸. 네, 소액으로 하고 있는 개미주주입니다. 어쨌든 이게 게임적으로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게임적인 면에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좀 어렵고, 역시나 그 당시의 게임들은 치트키가 되니까 치트키를 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금방 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가다 가면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이템을 먹기도 어렵고 적을 맞추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게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당시에 뭐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기기 자체에서 표현한 부분에서 스펙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픽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칙칙해요. 좀 그렇긴 해요. 네, 좀 칙칙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 시각적인 데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가 당시에 나온 게임, 같은 연도 게임이랑 비교해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그래서 좀 많이 들긴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도스 게임인데 마치 그 메가드라이브로 이식한 게임 보는 느낌이랄까? 메가드라이브가 색감이 슈퍼 패미컴에 비해선 좀 칙칙한 맛이 있거든요.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소닉은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 칙칙함을 어떻게든 잘 되게 극복을 하고, 기기상 스펙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횡스크롤적인 면을 굉장히 스피드를 부각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 지금 해봐도 참 재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소닉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약간 원거리 무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거기 올리 점프 그거잖아요. 그쵸. 점프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뭐, 아이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스피드로 해가지고 점프로 승부를 보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소닉이 대단해 보이긴 해요. 저도 이 게임을 하다가 느껴본 건데. 그렇다 보니까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다른 게임의 오마주, 물론 이제 제작진들도 그런 거를 좀 감안했다라는 카더라를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보면서 좀 보다 보니까 이 게임의 좀 의의가 있던 건 그나마 PC로 발매된, 이게 다른 기종에 이식된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물론 이제 게임보이 어드밴스용으로 재즈잭랩의 어드밴스가 발매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원작하고 좀 다른 외전격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재즈잭랩이 사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걸 이식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만든 외전, 껍데기를 가져다가 좀 만든 형태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PC 안에서 콘솔 게임의 스타일로 할 수 있었다. 이거는 게임적으로 봤을 때 의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식을 할 회사들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PC로 이식을 했던 전례를 보면은 뭐 이런 게임들보다는 이제 당대에 유명했던 거는 뭐 저희가 스트리트 파이터 편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뭐 골드 버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이식된 게 있습니다만, 좀 개판 이식이 흔한말로 이제 발로이 캔냐? 뭐 이런 소리가 나왔던, 그때 당시 약간 발이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거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거.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발이식이. 근데 요즘은 그나마 다행인 게 발로이식에도 패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엔 내고 끝이거든요. 욕을 진짜 진탕 먹거든요. 네. 요즘에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뷰란 보면은 이걸 지금 하라고 만들었냐부터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말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는 근데 일단은 베타 테스터니 알파 테스터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일단 구매하면 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지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게임적으로 바라봤을 때 로치 씨는 어떤 느낌이세요? 근데 이 게임이 제가 순수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제가 4-5시간을 딱 한 번 녹였다고 했는데, 와, 그때 진짜 엄청 재밌게 했는데. 로치 씨가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좀 하셨다고는 이제 했습니다만, 한 번을 몰입했을 때 4-5시간을 녹이신 거는 그 대단하시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얼마나 심심했거나 그 당시에 매우 순수했거나, 요즘엔 게임 불감증 걸려서 1시간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요? 아니 네, 뭐 이해하겠습니다. 네. 히모사의
싸 못 게임 때문에. 아, 지금 크게 내리고 나서. 지금 내상을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아직 그게 회복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미리 개노가다를 해서 획득한 그래픽 카드의 덕은 잘 보고 있다. 아, 컴퓨터는 덕을 잘 봤습니다. 네. 네. 지금 떡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때 선견지명으로 사실 선견지명이라고 쓰고 얻어 걸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사신 분들이 다 이득을 봤죠. 그렇죠. 그나마 그걸로 이득을 봤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돌아오자면 어쨌든 재밌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소닉 같은 플레이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 약간 롱맨 하듯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맞아요. 약간 롱맨 스타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소닉이랑 다르게 낙사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소닉 하듯이 달리는 건 유튜브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뭐 실력이 좀 자신 있으신 분은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롱맨 스타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고.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가 그 체력 게이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낙사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가지고 뭐 당시에 모든 게임들이 일단 체력 게이지 바라는 게 있어도 거의 그냥 떨궈지면 끝이죠. 예, 낙사랑 그 가시는 거의 무적의 무기이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한방에 됩니다. 돼야 된다. 오늘 뭐 이것도 약간 단점 까는 리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 굳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거는 꽤 앞서갔다 생각한 게 OST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긴 해요. 음악은 되게 좋더라고요. 막상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나왔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게임하고는 좀 안 어울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음악 자체만 들으면 되게 좋아요. OST 좋은 게임들이 좀 이제 흔치 않은 편이긴 한데 이 음악은 되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94년도에 그 당시에 그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프 퀄리티인데 이건 뭔가 네, 사실 제가 시대를 앞서가는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니네 제목이랑 음악은 전혀 상관이 없지 않냐? 그렇죠. 로버트 A. 앨런 씨가 작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작곡계에서는 손을 떼신 상태라고 합니다. 2012년에 이제 에픽게임즈에서 뭐 인터뷰한 뭐 기록은 있다고 하는데 이분 음악 스타일은 존중할 만하다. 네. 꽤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인 터틀 테러의 그 스테이지 첫 행성 갔을 때 그때부터가 이거 대박이다. 음악부터 한 방 딱 매겨주는 게 이거 대박인데? 이러면서 이제 잘 만들긴 했다. 음악 좋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이게 스테이지가 정확하게 이제 큰 대 에피소드의 주제 안에서 4개의 스테이지로 나뉘는 구성인데 그 엑스트라 편이나 이제 CD롬으로 이식된 편에서는 좀 추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간간이 뭐 다 좋다고 보기는 애매하고 뭐 다 좋으신 분도 있겠고 이건 들어보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꽤 괜찮은 노래를 좀 많이 줍줍할 수 있었던 꽤 고퀄리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재즈잭 레빗입니다. 자, 재미적인 면에서 살펴볼 재즈잭 레빗인데 오늘 뭐 마치 약간 그 소비자 비평 같은 게임을 거의 불만제로인가요 지금? 네, 불만제로 이런 느낌이라서 VJ 특공대 같은 스타일로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치 씨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미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롱맨을 많이 파신 분들이라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던 저도 뭐 그거에 그쵸. 대해서 공감을 했던 뭐 따로 보스전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보스전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보스전을 본 기억은 사실 그러니까 있긴 해도 막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막 롱맨 보스전 마냥 그렇게 막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잖아요.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에 4개로 구성되는데 마지막이 보스전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걔도 롱맨에 비하면 꽤 쉽거든요. 그쵸. 롱맨에 비해서는 뭐 롱맨이나 근데 딱 그 보스전의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죠? 소닉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마리오 브라더스의 쿠파성 가서 도끼로 그냥 다리 쪼개가지고 그냥 빠뜨리는 딱 그 정도 레벨? 근데 저는 이 게임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그 매력적인 빌런이 없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재미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캐릭터가 매력적이진 않아요. 네. 이 게임 자체가 뭐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느낌과 서양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완전히 글로벌화되고
그 뭐 하나의 지구촌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서양이 오히려 좀 동양적인 면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양이 오히려 좀 서양적인 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융합이 됐다고 보는데 당시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서양적인 면에서 좀 인기를 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익숙해졌던 뭐 TV로도 방영을 하고 비디오로도 출시하고 오락실로도 출시했고 가정용에서 즐길 수 있었던 뭐 닌자 오브기 시리즈 같은 거 같은 그쵸. 경우면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거에서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덜어 즐기기도 부담이 없고 꽤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재미도 있는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애매하지 않았나. 게다가 토끼 원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캐릭터도 좀 비슷하다 이런. 그리고 이제 같은 서양권의 이제 게임을 가지고 만들어졌어도 이게 동양권 제작사에서 만든 거랑 당시에 서양권 제작사에서 만드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감성이 다르죠. 저희가 이제 타이니툰 같은 거를 이제 예제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니툰을 코나미에서 만들었던 작품을 보면은 꽤 할만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네, 참 이게 서양 제작사는 미안한 말이지만 예로부터 귀여운 건 일본이 원탑이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게임 개발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오면서 축적한 DNA를 갖고 이제 자라난 다른 또 개발자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서양 쪽에서도 그 동양적인 DNA를 만들어낸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로만 보면은 아타리 쇼크 이후에 게임계가 완전 사장될 법한 상태가 됐다가 다시 이제 페미컴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등장을 하면서 스텝을 밟아 나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쪽이 거의 한번 크게 그라운드 제로가 된 상태여서 네. 동양 쪽이 오히려 이제 일본을 기점으로 이제 좀 쭉 올라올 수 있었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격차가 좀 당시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적인 격차. 네, 그리고 캐릭터도 약간 그때 서양은 약간 둠이라든지 뭐 아니면 엘더 스크롤이라든지 약간 이런 사람 쪽 가까운 걸 더 잘했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리얼 실사. 뭐 네. 롱맨 패키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양키 감성.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지? 야, 제작자는 왜 저러고 있었나? 아니 분명 롱맨은 버스터를 손에 끼고 있는데 왜 권총을 들고? 저거 뭐야 저거? 거의 캡틴 아메리카 아닌가 저. 그러니까지 어디서 등장한 앵가제는 미국의 엉덩이 스타를 쳤다고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적인 거는 뭐 군데군데 요소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당시에 좀 유명했던 게임들의 요소를 적재적소로 잘 섞어서 오히려 입맛에 맞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그 동양권에 특히 이제 콘솔 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을 주로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질감은 많이 느끼실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호불호가 꽤 세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좀 센 게임이고 물론 이제 두 분 오늘 안 오신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재미있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요. 네. 안 계신데 본 느낌이 든 건 왜일까요? 아, 진짜 이거 오늘도 산으로 가는 레트로 피플입니다. 네. 알아서 두 분 몫을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해요? 이런 멘트 난리 붙었겠죠. 자, 이제 리절트 타임으로 넘어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재즈잭 레이빗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 로치 씨에게 재즈잭 레이빗이란 강렬했다. 강렬했다. 20년이 넘게 기억이 나더라. 강렬했다. 진짜 제목도 몰라가지고 진짜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이게 뭐였더라 이러고. 저에게 재즈잭 레이빗은 뭔가 어울리지 않은 재료들이 들어간 비빔밥이다. 이게 비빔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료가 애매하더라도 맛은 있거든요. 그렇죠. 양념장이 안 들어가도 맛이 있어요. 사실은 비빔밥이라는 것 자체가 채소 맛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 안에 고기만 잘 들어가 있거나 뭐 김치만 좀 잘려 있어도 뭐 괜찮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뭔가 비빔밥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맛을 낼 만한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뭘로 먹는 느낌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채소만 먹는 건지 밥을 먹자고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한 재즈잭 레빗은 저에게 그런 게임이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었나? 미안한 말이지만 이때 너무 굉장한 게임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뭐 이때 당시에는 콘솔에 많이 빠져있고 오락실을 전전하기 바빴던 캐릭터인지라 네.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이 게임을 뭐 좀 하면서 좀 몇 번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봤던 그 기억이 나긴 한데 어쨌든 딱히 그렇게 재밌었던 게임은 아니었다. 좀 애매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그 당시에는 서양 감성이라는 게임이 힘들었죠. 네, 힘들었다. 저희가 일전 회차에서 파더 래퍼를 할 때 동물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저한테는 동물 캐릭터도 동물 캐릭터 나름이다.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좀 별로 이렇게 정감은 안 가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모험을 펼치고 있는 한 토끼의 사투를 펼치고 있던 바로 그 게임 1994년도에 발매했던 재즈잭 레빗으로 오늘 탐험해봤습니다.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 사롱으로 검색하세요.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재즈잭 레빗 편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스크 2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인사 멘트는 별도로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될지, 그다음 격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리를 잘해서 다시금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2주분을 녹음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 편집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저희도 매주 인사드리고 싶죠. 뭐 매일 인사드리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네, 저희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으면은 당장 다 때려치고 욕만 하고 네, 있겠죠. 뭐 어쨌든 저희는 근데 이제 쭉 나가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네, 번개가 치고 예. 장대봉이 아래로 꺾여도 네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거의 개구리 왕눈이의 심정. 그러니 우리 아재의 탐험꾼들 어깨를 꽉 잡고 손에 손 잡고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기 어디 바랍니다.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부여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디스크2에서 마저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69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디스크의 업로드는 22일 저녁 업로드 예정입니다. 의외로 일교차가 큰 봄철 날씨인 만큼 건강 꼭 챙기시면서 포근한 일상 맞이하시길 바라요. CHRP